여러분 안녕하세요. 싱남의 킹입니다. 오늘 패널을 한번 모셨는데요. 패널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에서 온 성우인포텍 주동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추. 나이스 미추. 반갑습니다. 자, 멀리 진주에서 오셨는데요. 네. 진주분들 혹시 있으시면 화끈한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 응원 좀 하게,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감흥신호인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고고식. 자, 팀장님, 감흥신호 어떤 겁니까? 감흥신호로 하면 이제 사거리를 예를 들었을 때 주도로와 부도로가 있는데 주도로, 부도로의 좌회전 차량을 이제 감응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주도로의 통행을 원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부도로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주도로에서 또 부도로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많습니다. 네. 그런 차량들을 이제 영상으로 분석을 해서 네. 교통신호를 주도를 좀 더 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좌회전을 신호를 주게 되면 직진 신호를 못 주기 때문에 좌회전 차들이 있을 때만 좌회전 신호를 줘서 결국은 없을 때는 직진 신호를 기게 해준다. 그 감응 신호라는 원리가 뭐예요? 차가 이제 들어와서 좌회전 신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가 이제 서 있으면 이제 객체를 분석을 해서 차량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교통신호 지역에 신호를 보냅니다. 객체 분석 모듈이라는 장비가. 그러면 신호 정보를 현시라고 하는데 그 현시가 왔을 때 차량이 디텍터가 되었을 때 좌회전 신호를 이렇게 주는 방식입니다. 감응 신호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루프 코일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방식이 있는데 루프 코일 방식은 과거 방식이라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고 최근에 영상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초대한 성우인포텍은 영상 분석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루프 코일 방식과 영상 방식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루프 코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에 이제 차량 통제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교통 흐름에 좀 방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이다 보니까 단선의 우려가 있어서 이 단선이 돼버리면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 비용이 확연히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금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센터 방식이라서 해당 개소의 그 신호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이 가능하고 영상 정보도 VMS라는 그 녹화기에 등록을 해서 영상 자료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그 점유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제 신호 정보를 주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땅 까는 비용도 좀 세이브되고 통제하는 비용도 세이브돼서 결국 더 저렴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더 저렴한가요?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다 보시면 됩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3,500선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고 조건이 있는데 영상 감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신호 제어기가 2010년식이어야 이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2010년식이면은 엄청 옛날식 아니에요? 아, 옛날식이라고 보시는데 좀 교통신호 이쪽 부분이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원래 지금 전국에 깔려있는 신호제기가 2004년식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식도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럼 12년 전께 가장 최신식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자, 그럼 한 대 있는 거와 두 대 있는 거, 세 대 있는 거와 10대 이상 밀려 있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신호 시간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신호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좌회전 시간이 30초라 하면 그 원래 기본 초수를 한 10초 정도 줘놨을 때 한 대 정도 점유하고 있겠다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 10초 정도 풀어주는데 이제 차량이 또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으면 디텍터가 되면 신호가 연장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 기술입니다. 앞차가 가고 뒤차가 들어올 때 또 차도 인식이 되면 차가 계속 인식이 될 때마다 신호를 조금씩 길게 주는군요. 그렇죠. 최대는 30초까지이고요. 아, 더 이상은 안 줍니까? 더 이상은 그 정해져 있는 초수가 있어가지고 DB 데이터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거는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교통 흐름을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자, 그러면 직진 신호가 만약에 길어지면 그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주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게 되면 이제 차량의 배기량이 감소되니까 이제 환경 부분에서도 좀 이점을 가져올 수. 아, 맞아요. 사실 강남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차들이 정차돼 있기 때문에 그 공회전에 배기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공기도 안 좋고 결국은 차들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니까요. 아, 그러면은 이 수도권에는 굉장히
보급을 해야 되는 좋은 솔루션인데 사실 수도권에서는 감흥신호 사실 보이지 않는데 왜 보기 힘든가요? 차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외곽 도로라든지 이런 데 접목시키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교통 흐름에 네. 원활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영상 분석이 사실 기술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그 일반 옛날에 센서 타입들은 앞으로 잘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되게 그런 영상 분석 쪽으로 좀 빨리 회사가 잘 선점하신 것 같네요. 네, 그래 저희가 또 도로교통공단에 네. 예, 성능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패스될 걸로 보고 네. 그런 것도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도 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감응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나 보행자를 감응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좌회전 감응 신호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건데 이제 감응 신호를 하게 되면 보행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행 버튼을 이제 눌러야 보행 신호가 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 또한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분석을 해서 네. 그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이제 보행 신호를 주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보행자가 적은 도시 같은 경우는 굳이 보행 신호를 주지 않아서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그 버튼이라는 거는 그 이렇게 비상벨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음성 안내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보행 버튼을 눌러달라 이런 게 주기적으로 이제 그 음성이 표출되고 있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이 가서도 버튼을 누르라고 하니까 네. 눌러서 이렇게 건너가는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궁금한 게 네네. 아이들이 지금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네. 그 버튼을 계속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경찰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계속 누르면 신호가 계속 보행자 신호만 들어오나요?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고 보행 신호 현시가 왔을 때 그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누른다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만약에 누르고 건너갔다가 반대편에 또 누르고 다시 또 건너오고 누르고 또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신호 현시에 오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장난쳐도 그런 것까지 보완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상 데이터가 다 남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보행 신호를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의 비중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좀 있나요?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뭐 우회전 그 보행자 맞습니다. 알림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지선 궤도 이런 것도 접목시켜 가지고 아무래도 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법이 바뀌어서 우회전 신호에 횡단보도 사고 나면은 그 문제가 법적으로 많은데 그런 솔루션은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횡단보도의 영상을 표출할 수 있게 그런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 괜찮겠네요. 개발되면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감응신호라는 거는 영상을 분석해서 자전차가 있을 때만 신호를 줘서 없을 때는 직진 신호를 길게 주기 때문에 신호 흐름량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진 신호가 길어지기 때문에 도시에 차들이 빨리 순환돼서 도시 경제에도 발전할 수 있고요. 또 영상 분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정보들도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더불어 보행자 감응 신호를 설치하게 되면요. 사람이 있을 때만 신호를 켜주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고요. 나중에 영상으로도 그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솔루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솔루션을 개발한 총무인포텍을 모셔서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 소감 한마디 한번 해보시고 정리하시죠. 우선 39년 평생 시익남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참여하게 되는데 좀 많이 떨렸고 말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마무리하고요. 오늘 정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